혹시 이런 순간 없으셨나요? 집안을 둘러보다가 숨이 턱 막히고 마음이 괜히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 분명 며칠 전만 해도 대청소를 했는데 어느새 책장과 서랍, 구석구석이 다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리하고 버렸는데도 신기하게 또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왜 집은 넓어지지 않고 왜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내가 정리를 못해서 그래. 성격이 게으르다 보니 물건을 쌓아두는 거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붙잡고 놓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 같은 물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감정,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까지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60% 이상이 사용하지 않지만 버리지 못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은 5년 이상 쓰지 않은 물건, 심지어 10년 넘게 그대로 둔 경우도 있었죠. 겉으로는 단순한 종이, 약봉지, 잡동사니일 뿐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되는 덩어리들입니다. 집은 분명 안식처여야 하는데 그 물건들이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어 우리 일상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리란 단순히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삶을 새롭게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물건을 내려놓는 순간 공간에는 빛과 공기가 들어오고 마음속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은 때로는 더 큰 평안과 자유로 이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실 장식장 위 먼지 쌓인 장식품 대신 꽃 한 송이가 놓여 있는 모습, 주방 구석에 뭉쳐있던 비닐봉지 대신 단정히 정리된 그릇 몇 개가 자리한 풍경. 그 작은 변화가 집을 넓게 보이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환하고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버려야 할 물건 7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쓸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묻고 있기 때문에 꼭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집은 물론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집안을 둘러보다가 아, 이건 이제 보내야겠다 싶은 물건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집은 물론이고 마음까지도 한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를 붙잡고 있던 7가지 물건 하나씩 마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지금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도 숨어 있을 이것입니다.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 꼭 마주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통 속에 켜켜이 쌓인 유통기한 지난 약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기가 찾아왔을 때 급히 먹다 남긴 약. 소화가 안 돼서 사두었지만 다 쓰지 못한 소화제. 그리고 자녀들이 챙겨주고 간 각종 영양제들이 그대로 들어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혹시 다음에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남겨둡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약들은 꺼내 쓰지 못한 채 잊히고 결국 약통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과연 우리를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버리지 못한 불안의 잔해일까요? 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 힘은 점점 사라지고 때로는 도구로 바뀌기도 합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했을 때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 변질되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항생제나 호르몬제처럼 성분 변화가 빠른 약들은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봄맞이 대청소를 하면서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약봉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약은 무려 10년 전에 처방받은 감기약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약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마음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이 약을 내가 왜 아직도 가지고 있었을까? 내 건강을 챙기지도 못한 채 그냥 불안만 붙잡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조금 지나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음식과는 다릅니다. 밥이나 반찬은 맛이 조금 변하거나 배탈이 나는 정도일 수 있지만 약은 직접 몸에 들어가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변질된 약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몸에 독이 되는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약통을 열어 약봉지와 알약들을 한번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과감히 따로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곳에 맡겨야 안전하게 처리되어 환경 오염도 막고 또 다른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을 새로 받을 때는 필요한 양만큼만 받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몰라서 넉넉하게 받아두면 결국 다 쓰지 못하고 남아 쌓이게 됩니다. 그것은 돈의 낭비이기도 하고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 다시 약국을 찾으면 됩니다. 그 편이 훨씬 건강에도 집안 환경에도 이롭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아플지 모르는데 그래도 비상용으로 두는 게 낫지 않나?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용 약이라고 해서 무작정 모아두는 것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챙겨두는 게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화제, 해열제, 밴드 같은 기본 구급약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구할 수 있으니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약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건강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라는 겁니다. 약봉지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언제 어떤 병으로 이 약을 먹었는지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 몸을 돌보지 못했는가. 혹은 그래도 이제는 조금 더 건강해졌구나 하고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이 작은 순간이야말로 물건을 정리하는 본래의 의미,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작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통을 열어보는 그 순간은 과거의 아픔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건강을 맞이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동안 불안 때문에 쌓아두었던 낡은 약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는 내 몸을 스스로 더 잘 돌보겠다는 약속을 다짐해 보는 겁니다. 그 다짐이야말로 진짜 약보다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집에도 오래된 약봉지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잠시 시간을 내어 약통을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그 속에 있는 유통기한 지난 약들을 정리하는 순간 단순히 쓰레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강의 문을 여는 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이제 두 번째 물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랍을 열면 먼지 묻은 편지 한 장이 불쑥 손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날 친구가 건네준 짧은 안부, 세월이 흘러도 선명한 부모님의 손글씨, 혹은 여행지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 하나. 그 물건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떠올리게 됩니다.
따뜻한 위로와 아련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지요. 사실 추억이 깃든 물건은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그렇기에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추억이 깃든 물건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기보다 오히려 무게가 되어버립니다. 책상 위, 서랍 속, 장식장 위까지 빼곡히 채워진 과거의 흔적들은 우리를 현재가 아닌 어제에 묶어두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다가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편지를 읽다 보면 반가움보다 허전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그것은 추억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삶보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 오래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도 아마 수십 개, 수백 개의 추억이 켜켜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분명 소중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지 못하게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모든 추억을 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추억의 물건을 무조건적으로 쌓아두는 사람일수록 현재의 만족감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과거를 붙잡고 있다 보니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라는 낡은 방에 스스로를 가둬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추억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에 남기고 싶은 몇 가지만 고르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물건이 10가지가 있다면 그중 한두 가지만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기록해 보세요. 사진 속에 남은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을 붙잡고 있을 때보다 더 선명하고 가볍게 마음속에 남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지인이 이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집안 물건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소품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를 붙잡고 갈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결국 사진을 찍고 기록한 뒤 몇 개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니 정작 기억 속에 남는 건 버린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과 함께했던 순간들이었다고 하더군요. 물건을 덜어내니 오히려 추억이 더 뚜렷해진 겁니다. 혹시 이렇게 반론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추억이 담긴 걸 어떻게 버리나요? 그건 제 인생인데. 맞습니다. 추억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내일도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인생을 지키는 방법은 과거를 억지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하나의 해결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추억의 물건을 모두 꺼내 한자리에 모아보세요. 그 중에서 지금의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물건, 꼭 간직하고 싶은 것만 골라 따로 보관하세요. 나머지는 사진으로 남기고 차분히 보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현재를 살아갈 힘이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추억은 결코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형태가 달라질 뿐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쉽니다. 사진 속에, 기억 속에, 혹은 이야기로 남아 자녀나 손주에게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추억은 짐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서랍 속을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기쁨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그 물건들 중에서 진짜 필요한 것만 골라내 보세요. 그 과정이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자리를 넓히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행복과 따뜻한 기억들이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장은 언제나 그 집안의 주인을 닮습니다. 어떤 집은 책으로 가득 차 있어 마치 도서관 같고 어떤 집은 몇 권의 책만이 덩그러니 꽂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책이 많다고 해서 꼭 많이 읽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집 책장을 떠올려 보세요. 책장이 빼곡히 차 있지만 정작 손에 잡히는 책은 몇 권 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언젠가는 읽어야지 하고 사둔 책, 잡지, 자료집 같은 것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책들은 시간이 지나면 배움의 기회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남겨둔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책이 쌓이면 처음엔 뿌듯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려고 마음먹었구나.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읽지 못하면 그 책들은 차츰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책장은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죄책감의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그 앞에 서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져 결국 우리는 책장을 멀리하게 되죠.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독서량은 1년에 책 4권 남짓이라고 합니다. 책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대부분은 사두고 읽지 못하는 책이 훨씬 많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집어들 때의 열정은 크지만 집에 와서 책장에 꽂아두는 순간 그 열정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도 첫 장조차 넘기지 못한 책이 생겨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이제 시간 많으니 책을 마음껏 읽어야지 하며 서재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정작 책장은 더 무거워졌고 그 안의 책들은 여전히 새 것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읽지 못한 책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책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지금 내게 꼭 필요한 책을 곁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책은 지식의 무게를 재는 물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읽지도 못할 책을 붙잡고 있는 것은 꺼지지 않는 등불 대신 먼지만 쌓인 촛대를 붙잡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책장을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내게 위로와 배움을 주는 책, 다시 펼쳤을 때 마음이 살아나는 책 몇 권만 남기세요. 그 외의 책은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은 누군가에게 읽힐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잡지는 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잡지는 시의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정보가 낡아버립니다. 예전에는 소중한 자료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인터넷에서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참고하려고 남겨둔 잡지들은 과감히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책은 언젠가 읽을 수 있으니 남겨두면 좋지 않겠냐? 하지만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 책은 더 쌓이고 마음은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책은 소유한다고 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읽고 느끼고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책 순환법입니다. 한 권을 읽으면 한 권을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책장이 가볍게 유지되고 읽지 않는 책이 쌓이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겨진 책들은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책만 남게 되니 책장 앞에 서는 순간 기분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책을 정리하는 일은 곧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책을 내려놓는 순간 지금의 나와 더 가까운 책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독서의 즐거움을 되찾게 됩니다. 책장은 더 이상 미뤄둔 숙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책장에도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은 책이 꽂혀 있지 않나요? 그 책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입니다. 과감히 꺼내어 보내주세요. 그 순간 책장은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밝아질 겁니다. 정리된 책장 앞에서 차 한 잔을 들고 좋아하는 책 한 권을 펼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삶이 더 단순해지고 마음이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방은 집안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따뜻한 밥이 지어지고 국물이 보글보글 끓으며 가족의 이야기가 오가는 공간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싱크대 문을 열면 주방 도구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주 쓰는 도구는 몇 개뿐인데 나머지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자리를 차지한 채 잊혀져 있습니다. 김밥틀, 와플기계, 잘 쓰지 않는 믹서기, 그리고 오래된 전기밥솥. 언젠가 손주들이 오면 같이 써야지. 이건 특별한 날에만 쓰니까 두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남겨두었지만 정작 그날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 주방은 점점 더 좁아지고 요리하는 일조차 불편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필요한 냄비 하나를 꺼내려고 싱크대 문을 열었는데 위에서 쏟아지는 프라이팬과 그릇에 깜짝 놀란 적. 혹은 매번 같은 국자만 쓰는데도 싱크대 서랍에는 비슷한 국자가 3개, 4개씩 들어있는 경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버리지 못한 생활의 흔적입니다. 사실 도구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방에서 중요한 건 내 손에 자주 잡히는 도구 몇 개뿐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오히려 공간만 차지하고 요리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도구가 많아질수록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어디 있더라. 이거 꺼내려면 저걸 먼저 치워야 하네. 이런 생각만으로도 기운이 빠져버리지요. 실제로 일본의 한 가정학 연구에서는 주방 도구가 적을수록 식사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도구를 찾고 정리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오롯이 요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출한 도구 몇 개만 있어도 정성껏 만든 음식은 충분히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예전엔 주방 가득 도구가 있었습니다. 압력밥솥만 3개, 믹서기도 2개, 오래된 전자레인지까지. 그런데 은퇴 후 이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주 쓰는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 국자와 뒤집개 몇 개만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요리가 더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도구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작은 주방이 넓어지면서 마음도 함께 넉넉해졌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몰라서 남겨둔 도구들이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대부분은 언젠가라는 막연한 이유 때문에 남겨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쉽게 오지 않고 결국 그 도구들은 주방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주방 도구들을 한번 전부 꺼내어 자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을 구분해 보는 겁니다. 자주 쓰는 것은 바로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두고 6개월 이상 쓰지 않은 것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증하거나 재활용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반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오면 필요하지 않을까? 특별한 날 쓰게 될지 모르잖아.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은 김밥틀이나 와플 기계가 아니라 그저 함께 앉아 나누는 따뜻한 국 한 그릇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도구가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주방이 단출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요리할 때 동선이 편해집니다. 필요한 도구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또한 싱크대와 조리대 위가 넓어지면서 작은 공간에서도 큰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리가 다시 즐거워집니다.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담아내는 삶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 없듯 주방도 비워야만 새로운 기쁨이 들어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도 먼지 쌓인 도구들이 가득하지는 않나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는 한번 주방 문을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내 삶에 맞지 않는 도구들은 과감히 보내주고 지금 내 손에 자주 잡히는 것들만 남겨두세요. 그 순간 주방은 단순한 조리 공간을 넘어 삶을 위로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관 옆 서랍이나 싱크대 및 서랍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가 큰 비닐봉지 안에, 또 그 안에 다른 봉지가 들어있는 모습. 쇼핑할 때 받은 종이 가방은 모양이 예뻐서 언젠가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언젠가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모아두지만 실제로 꺼내 쓰는 건 몇 개뿐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한 물건을 찾으려 서랍을 열면 쏟아져 나오는 봉지 때문에 더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서랍을 열면 비닐봉지가 엉켜 나와서 한참 동안 정리해야 했던 적, 예쁘다고 아껴둔 쇼핑백이 몇 년째 서랍 속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는 모습, 이것들이 상징하는 건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닙니다. 부족함에 대한 불안, 혹시라도 필요할 때 없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불안을 느낄 때 쓸모없는 물건을 더 쉽게 모은다고 합니다.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이 쌓여 있다는 건 사실 내 마음속 불안이 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물건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개수를 정하는 겁니다. 큰 비닐봉지는 5개, 작은 건 10개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쇼핑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별로 1~2개 정도만 남겨두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장바구니를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은 튼튼하고 가벼운 장바구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장바구니 하나만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충분합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집안에 쓸데없이 쌓이는 봉지가 줄어들고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렇게 반론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손님이 오면 포장할 때 필요하지 않나요? 이 가방은 디자인이 예뻐서 버리기 아까운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를 대비해 크기별로 1~2개만 남겨두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결국 몇 년째 쓰지 않고 자리만 차지할 뿐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물건은 쓸 때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쁜 쇼핑백도 서랍 속에 잠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건네져 새로운 쓸모를 찾을 때 진짜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러니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두고 나머지는 보내주는 게 현명합니다.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을 정리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서랍이 넓어집니다. 필요한 물건이 한눈에 들어오니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서라는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서 일상의 만족도도 커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을 정리하는 건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워진 자리는 단순히 서랍 속 공간이 아니라 마음속 여유가 됩니다. 혹시 지금 집안 어딘가에도 비닐봉지 뭉치가 가득하지는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마치고 나면 딱 1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재활용으로 보내보세요. 그 순간 서랍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한결 넉넉해질 겁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안 서랍 깊숙한 곳이나 장롱 상자 속을 열어보면 한때 우리의 손에 늘 붙어있던 물건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10년 전 쓰던 휴대폰,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 위험해 보이는 충전기, 화면이 깨진 태블릿, 더 이상 켜지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 처음엔 값비싸게 구입했던 것들이고 많은 추억을 담고 있었기에 쉽게 버리지 못한 채 지금까지 보관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 물건들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참아가지 않는 건 단순히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추억과 집착 때문입니다. 혹시 안에 중요한 사진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 고쳐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낡은 전자기기들은 집안 구석에서 자리를 차지한 채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 물건들이 단순한 짐을 넘어서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래된 충전기나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있고 부풀어 오른 리튬 배터리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도 종종 들려옵니다. 오래된 배터리에서 불이 나 집안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사건을 보면 단순히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한 물건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두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먼저 그 속에 담긴 데이터를 안전하게 옮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옛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사진과 연락처, 카메라 속에 남아있는 여행 사진들. 이것들을 꺼내 다른 저장 장치나 클라우드에 옮겨두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마음이 놓이고 물건을 정리할 용기도 생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15년 된 휴대폰을 아직도 서랍 속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 손주 어릴 적 사진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니 이미 배터리는 위험한 상태였고 사진은 다른 장치로 충분히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그 휴대폰을 보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휴대폰은 떠나보냈지만 손주의 웃음은 내 마음속에 더 선명하게 남아있더라. 혹시 이렇게 반론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 고쳐서 다시 쓸 수도 있잖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이나 기기도 몇 년 뒤면 또 새로운 것으로 바뀔 겁니다. 이미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낡은 기기는 결국 쓸모를 잃어갑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건 사실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집착일 뿐입니다. 전자기기를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집안의 낡은 기기들을 한자리에 모아보세요. 그중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미리 옮기고 남은 기기들은 폐가 전 수거함이나 지정된 처리 업체를 통해 정리하면 됩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무료 수거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고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집안 구석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마음속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추억은 기계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과 사진 속,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마다 살아 있습니다. 기계는 떠나보내도 추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낸 자리에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낡은 전자기기를 붙잡고 있는 건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쓰지 않는 기계들은 과감히 보내주는 것이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에도 쓰지 않는 휴대폰이 서랍 속에 잠들어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마치고 나면 그 휴대폰을 꺼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속에 담긴 추억을 옮겨두고 나면 그 기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과거의 무게가 아니라 현재의 가벼움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상 위 서랍 속 서류함 한쪽 구석에는 늘 어김없이 종이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카드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서, 세금 고지서, 병원 진료비 영수증, 각종 안내문. 처음엔 혹시 필요할까 싶어 하나씩 챙겨두었지만 어느새 그 종이들은 산더미처럼 쌓여버립니다. 그렇게 쌓인 종이 더미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가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서류 하나를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필요 없는 종이들 속에서 한참을 뒤적이다 결국 포기한 적. 심지어 어떤 분은 이 종이 더미 때문에 책상 위를 치울 엄두조차 내지 못해 늘 탁자 위가 어수선한 채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그 언젠가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세무서에서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나중에 확인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버리기가 불안해. 맞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수증과 서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짐일 뿐입니다. 실제로 국세청 지침에 따르면 일반적인 세금 관련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난 영수증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막연한 불안 때문에 버리지 못합니다. 결국 그 불안이 종이 더미로 쌓이고 우리의 공간과 마음을 점점 더 좁혀가는 겁니다. 저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사로 일하면서 모든 시험지, 교재, 학생들의 기록을 고스란히 보관해 오셨습니다. 이게 다 내 삶의 흔적이야. 하지만 은퇴 후 그 종이들을 다시 꺼내보니 정작 기억은 서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결국 큰 상자에 담아버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는 떠나보냈지만 내 삶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더라. 혹시 이렇게 반론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버리고 나서 정말 필요하면 어떡하나요? 이 걱정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는 서류는 사진을 찍어 디지털로 저장하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문서를 선명하게 스캔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보관하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고 종이로 남겨둘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종이 더미를 정리하면 의외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책상이 넓어지고 서랍이 가벼워지면서 머릿속까지 시원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작업 공간이 정리된 사람일수록 집중력이 높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종이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의 질서를 되찾는 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서류를 쌓아두는 습관이 결국 불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는 생각 때문에 끝없이 종이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혹시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 우리의 오늘은 종이 더미 속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선 5년이 넘은 서류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디지털로 옮겨두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집안은 물론 마음까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 서랍 속에도 오래된 영수증 뭉치가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30분만 시간을 내어 종이 더미를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순간 책상 위가 넓어지고 머릿속도 한결 맑아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종이를 정리하는 건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삶의 질서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공간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넉넉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7가지 물건은 단순히 집안을 어지럽히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불안, 집착, 미련,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가 형태를 바꿔 자리 잡은 것들이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은 우리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불안의 흔적이었고, 오래된 사진과 편지, 기념품은 과거에 묶여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 족쇄였습니다. 읽지 않는 책과 잡지는 배움에 대한 죄책감을 키우고 있었으며, 쓰지 않는 주방 도구는 일상의 여유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낡은 전자기기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오래된 영수증과 서류 뭉치는 불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정리한다는 건 그래서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짐들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불안 때문에 붙잡아 두었던 약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남겨두었던 편지를 정리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읽지 않는 책을 보내는 순간 지금 내게 힘이 되는 책을 더 가까이 두게 되고, 쓰지 않는 도구를 보내는 순간 주방은 다시 삶의 따뜻한 공간이 됩니다.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을 줄이는 건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일이 아니라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되찾는 일입니다. 낡은 전자기기를 보내는 건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선택하는 용기이고, 오래된 종이 더미를 비우는 건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결국 비움이란 단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 지금의 내 삶에 힘을 주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보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더 넓고 가볍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집안 어딘가에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물건이 하나쯤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오늘 영상을 다 보신 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것 중 단 하나만이라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삶을 환하게 밝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정리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매달 한 번씩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때마다 집은 조금 더 넓어지고,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지며, 삶은 조금 더 환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작은 실천을 통해 삶의 새로운 기쁨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작은 불씨가 되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넉넉하고 환하길 고운빛 지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